라운메이커 프로그램 설치 후 지금부터 옵션 설정하는 방법부터 사인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옵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설치한 라운메이커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요 해당 부분을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옮겨주시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라운메이커를 실행시키실 때 꼭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주세요. 네, EL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네,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면은 최근에 제작했던 파일 등 여러가지 옵션 창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요 상단 부분은 이 장비 옵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라움 300 사인을 사용으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옆에 있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형 장비입니다. 네, 이걸로 사용 중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하단의 부분은 디폴트로 그냥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1, 2번 왼쪽 익스트루더와 우측 익스트루더 1, 2번 익스트루더를 설정하는 요 소재인데 요거는 동일하게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인 PDS 요 부분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옵션에 대한 설정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장비에 대한 스펙 및 이 구동하는 설정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값을 바꿔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디테일 설정에서 선의 폭을 여기 디테일 설정에서 선의 폭을 0.6mm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벽 두께 간격도 0.6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압출기 1번에 노즐 직경이 0.6으로 되어 있고 압출량을 17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번 압출기를 수정하시면 동일하게 2번 압출기도 170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왼쪽 오른쪽 익스트루더의 압출량이 170%로 동일하게 압출이 되기 때문에 꼭 두 가지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재료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소재별로 재료에 대한 세팅 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PETG를 쓰는 게 아니라 PDS 소재를 쓰기 때문에 요 PDS를 클릭해 주시고 노즐의 온도는 210도, 베드의 온도는 50도로 수정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속도는 속도가 빠를수록 출력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품질이 조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속도가 60mm/s이고 나는 품질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속도를 조금 낮춰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벽 속도는 저는 90%로 설정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 100%에서 90% 정도로 조절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설정들은 굉장히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들 위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세팅을 해두시면 설정값이 틀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쭉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들은 저희가 디폴트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변경하거나 꺼져 있는 것을 키거나 그런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옵션은 해당 영역에 대한 그 옵션 설정이고 꼭 출력하시기 전에 요 PDS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이 설정되면 홈페이지 그리고 지원 관리 이런 창들이 있는데요. 여기 자원 관리에서는 저희 자사몰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필요하신 파츠나 이런 것들도 요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시고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옵션을 통해서 사인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옵션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이 텍스트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면 그대로 여기서 출력 가능한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스페이스바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지금 채우라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게 좌우가 반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전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반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글자를 제작할 때 반전을 시켜서 제작을 해야 실제 제작을 했을 때 뒤집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그대로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확인을 바로 눌러주시면 예, 지금 글자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해줬던 이 글자 문구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요 바디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 바디를 끌고 와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바디에 대한 정보는 여기 모델 리스트, 여기에 채우라라고 하는 글자, 채우라라고 하는 바디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네, 지금부터 옵션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우측에 있는 게 특별 모드를 통해서 이 옵션들을 수정하고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값은 이 제품의 높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품의 높이가 최소 25mm는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4mm를 만들고 싶다 하면 값을 수정해 줬을 때 여기 제품의 높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5로 변경을 하면 제품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줌을 자유자재로 옮기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높이에 대한 설정이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은 몇 개 안 되는 설정으로 사인 제작을 위한 옵션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요 보시는 거는 직각 타입으로 자음과 모음이 전부 지금 떨어져 있는 타입인데, 이렇게 제작이 되게 되면 실제 출력을 하고 아크릴 경화를 했을 때 이 자음과 모음이 전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 오프셋이라고 하는 타입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프셋이라고 하는 값을 줘서 글자와 글자를 붙여서 한 개의 제품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오프셋 타입을 설정해 주시고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요 옵션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사 설정이 있는데 상단 높이, 하단 높이, 이 오프셋에 대한 설정값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를 정면 뷰로 봤을 때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요 상단 높이에 대한 값은 요 포인트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3mm로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하단 높이는 요 하단에 보이시는 요 하단부터 첫 번째 레이어부터 요 높이까지를 2mm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 높이는 하단 높이는 아크릴이 부어지는 영역이고요. 상단 높이는 상단에 끼워주는 뒷판, 덮개를 끼울 수 있는 높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T짜리에 알루미늄 알포판을 만약에 끼운다고 하시면은 여유를 줘서 4mm로 설정을 해주시면 3mm짜리 판재를 끼우고도 1mm의 그 여유가 남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값을 키워주시면 되시고요. 디폴트 설정으로는 3mm로 해주시면 됩니다. 3mm, 2mm고요. 요 하단에 보이는 오프셋 설정은 말 그대로 요 포인트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0mm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직선 타입은 직선이었기 때문에 글자의 자음과 모음이 전부 떨어져 있는 반면에 이 오프셋 10값을 줘서 글자의 자음 모음을 전부 붙여주고 한 개의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옵션 설정입니다. 네, 값을 한번 바꿔보면 제가 한번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프셋이 적기 때문에 이 자음과 모음이 오프셋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음과 모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디폴트 설정은 10값입니다. 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자음과 모음이 전부 붙어서 한 개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10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주시면 이 제품이 오프셋이 지는 요 구간에서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10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계층 높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 또한 0.3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디폴트 설정이기 때문에 0.4나 0.5는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0.4나 0.5를 클릭하셨을 때 품질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하지 마시고요. 0.3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부분은 다색 설정입니다. 다색 설정이 1번으로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1번 익스트루더에 장착되어 있는 필라멘트로
제품 전체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가지를 했을 때는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1번 익스트루더와 2번 왼쪽과 우측에 있는 익스트루더에 꽂혀있는 필라멘트 색상이 골고루 이런 식으로 반반씩 나뉘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요 밑에 바닥면에서 출력되는 곳이 왼쪽에 있는 1번 익스트루더 색깔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를 배치하실 때 이 적절하게 잘 조율하셔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2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은 아까 높이를 25로 설정을 해주셨었는데 요 높이를 내가 원하는 높이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높이는 10mm에 위의 높이는 15mm로 수정을 해주시면 여기서 해당 영역에 맞게끔 수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필라멘트를 왼쪽과 오른쪽 익스트루더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제품의 스타일이나 어떤 타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색상도 섞어 주실 수 있고요. 1, 1, 1로 해주시면은 정확히 반반씩 25가 3으로 나뉘어서 그 해당 영역끼리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요 세 가지 타입을 섞어 주시는 것은 보통 왼쪽 익스트루더에 1번 익스트루더죠. 논 라이트 패스, 빛이 발광이 되지 않는 타입을 두고 우측에 있는 익스트루더에 라이트 패스를 넣어서 실제로 LED를 켰을 때 요 글자 전면 부분과 그리고 요 노란색 영역의 측면에서 같이 발광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타입에 맞게끔 적절하게 세팅 값을 분배하셔서 요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X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색 설정 옆에 있는 목 설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기본 디폴트로 설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상단목과 하단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해당 영역은 상단목 영역은 요 상단 부분에 있는 요 목의 영역입니다. 이 상단목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LED를 결합한 LED 판을 요 제품 본체에 덮었을 때 그 제품 뒷판을 지지해주는 지지대 목 부분입니다. 네, 요 목의 상단 높이를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3mm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상단 목의 레이어의 개수는 요 값을 수정했을 때 층을 2개를 12개를 지금 제가 주겠다고 나왔는데 2개를 이 값을 입력하게 되면 요 목의 두께가 2mm로 되는 것이고요. 튀어나와 있는 레이어의 개수는 2로 되어 있지만 값을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보면 네,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디폴트 설정으로 2의 이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상단 목의 높이는 3mm지만 내가 뒤에 판에 끼우는 요 판재의 두께에 따라서 플러스 1을 해주셔서 요 상단 목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단 목 설정입니다. 요 하단 목 설정은 상단 목과는 다르게 해주는 역할은 이 비어있는 이 부분에 아크릴을 부을 때 아크릴을 어느 높이까지 부어야 하는지 좀 표시해주는 그 표시 영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이 너무 많이 부어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단 목의 높이는 3mm에 그리고 개수는 1 정도만 설정을 해주셔서 요 아크릴을 부으실 때 요 라인을 참고해서 아크릴을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창을 닫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내부 채움에 대한 영역입니다. 저희 제품을 제작할 때 요 내부 채움에 대한 부분은 요 비어있는 글자에 비어있는 요 영역을 프린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울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비워야 되는 장비가 있고 요거를 채워야 되는 타입이 있는데 이번에 2차 펀딩했던 제품에서는 패턴 없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비어있는 부분에 아크릴을 도포해서 경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패턴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삼각형이나 내부 채움, 평행선 등 요 해당 타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모델 뷰에서 슬라이스 뷰로 한번 변경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부가 삼각형으로 패턴이 채워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모델 뷰로 돌아와서 패턴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모델 뷰에서 슬라이스 뷰로 선택해 주시면 이 패턴 없음 타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생성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패턴 없음으로 해주시고 다시 모델 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지금 벽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디폴트 설정으로 1 벽은 한 개의 두께로 이렇게 층층이 적층해서 올라가는 타입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벽 설정은 1번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에 X 표지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모델 리스트에 있는 요 채우라라고 하는 바디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채우라 밑에 화이팅이라고 하는 글자를 내가 추가해서 제작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합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고급 기능에서 텍스트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화이팅이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요런 에러 창이 하나, 옵션을 설정하는 창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요 바디가 지금 채우라와 화이팅이라고 하는 바디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채우라를 요쯤에 중앙쯤에 옮겨주시고 화이팅 바디를 조금 이런 식으로 겹치게끔 요 부분이 겹치게끔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화이팅 바디를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채우라를 클릭해 주시면 요 상단에 결합이라고 하는 옵션 창이 설정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였던 바디가 하나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이팅이라고 하는 글자, 채우라라고 하는 글자를 전부 자음과 모음을 분해한다라고 하시면, 분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클릭하신 이후에 여기 우측에 분해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채우라 화이팅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음과 모음들이 분해가 되어서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델 리스트의 자음, 모음에 대한 각각의 바디가 전부 생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디가 각각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부 요 바디들을 전부 선택해 주시면은 다시 한 개의 바디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네, 결합을 눌러주시면 분할되었던 요 바디가 다시 한 개의 바디로 합쳐지게 됩니다. 네, 하나로 합쳐지게 되시고요. 네, 이렇게 모델 리스트에서도 모델을 불러오고 관리하면서 떨어뜨리고 합치는 기능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채우라라고 하는 바디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하단 부분에 좌우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X 반전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X가 반전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슬라이서 상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채우라 화이팅이 그대로 읽혀지게 된다면 실제 제품이 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 부분이 X가 반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요 회전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회전도 가능하며 줌 같은 경우에도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제품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 부분을 다시 0으로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옵션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이 해당 바디를 G코드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PC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에 이 해당 G코드 파일은 영문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우라 언더바 1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1번으로 저장해주는 이유는 이 본체와 뒷판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체는 1번으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옵션 설정을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옵션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옵션 값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한번 이 설정 값을 줘서 한번 제작해보시는 걸, 여러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품 본체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품 뒷판을, 결합하는 뒷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본체와 뒷판을 설정하는 옵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본체와 뒷판을 나눠서 제작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